간밤에 또 집중호우가 덮쳐 곳곳에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가 잦아들지만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의 기상 전망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비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 가평 상황을 살펴보면 새벽 시간대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거든요. 대보교 원류로 대피령이 내려졌고 대피 과정에서 주민 5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수위가 9.23m, 심각 단계 기준이 6.4m인데 이것보다도 3m가량 훨씬 상회한 거거든요. 물이 얼마나 급하게 불어난 걸까요? 우선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뭐 나흘간 내린 양이 있고 3일간 내린 양이 있는데 네. 어제는 남쪽에서 경상남도에서 내리던 오후에 내리던 비가 이제 그치고 그 서울 이 경기 북부 쪽에 많이 내렸거든요. 예. 거기에 12시간 강수량이 200mm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린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지형적으로 산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내린 강수량도 많은 데다가 주변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유입량이 또 초과가 되면 금방 그런 계곡에는 물이 불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네. 네, 앞서 경남 지역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산청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려서 1년치 강수량의 절반 가까이가 며칠 사이에 쏟아졌는데 이 지역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 16일부터 같은 기상 조건에서 비가 여러 날 이어졌거든요.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 지난주 폭염 속에 시달릴 때 북쪽에서 내려오지 못했던 찬 공기가 지난 13일부터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한반도 부근이 매우 대기가 불안정해졌는데 특히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산청에서 많이 내린 그 지역이 지리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서 남쪽에서 열대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는데 정확히 그 지리산 유역에 부딪히는 그러니까 남풍이 불어 올라왔거든요. 예. 그 바람을 타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올라오는데 만난 게 지리산 유역이고 그 비가 쏟아진 게 산청이었는데 네. 800mm 나흘간 800mm 가까운 그러니까 793mm 비가 내렸으니까 어찌됐건 제 경험으로도 이렇게 나흘간 800mm 내린 건 참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비 피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지금 속보가 추가로 들어왔는데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서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잠수교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같은 시각 기준으로 초당 7,000톤 이상의 물이 팔당댐에서 한강으로 방류되고 있는데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소식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를 좀 이어가면 이 산청이 사실 지난 3월에 산불이 크게 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도 올여름 걱정을 많이 했는데 토양을 좀 나무들이 뿌리로 움켜 잡아줘야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때 불에 다 탔다 보니까 이번에 산사태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이 양적으로 나흘간 793 이런 양 예측은 뭐 전 세계 어디에도 없죠. 그러나 비가 많이 올 거라고는 뭐 계속해서 지금 그 호우 경보를 통해서 나갔고요. 이 나무가 숲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뿌리가 그런 경사가 진 산에 흘러내려갈 수 있는 흙들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나무가 뭐 100년, 200년 오래 이렇게 있는 산들은 비교적 더 기반이 견고하죠. 견고한데 이게 그 나무가 산불로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그 흙들을 잡아줄 그런 어떤 이제 나무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산림청이 산불 지역에 특히 산사태 올여름 위험하다 이런 예고도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 아까 말한 산불로 나무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찌되건 지금 전국이 다 토양이 포함할 수 있는 그 수분 양을 다 넘어서 있거든요. 지금 비는 그쳤습니다. 그쳤는데
그 흙이 무르기 때문에 이제 네.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비가 그친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산사태, 붕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위험하다 보니까 산림청은 오늘 오전 경기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는 좀 잦아드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산사태 위험이 날 가능성은 아직도 굉장히 있는 것 그렇습니다. 보시죠? 그 심각이면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정보이기 때문에 비가 그쳤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경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심각합니다. 나흘간의 집중호우로 축구장 3만 4천 개의 면적의 네. 농작물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지자체들이 10년 주기로 마련하는 하천 기본 계획을 토대로 치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는 좀 기후가 이상할 만큼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근본적인 대책에도 좀 다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하루에 내린 양이 한 450mm가 넘거든요. 하루에. 하루에요. 예. 이번 16일부터 내린 양은 한 500 뭐 이 정도 되는 넘는데 예. 그러니까는 지금 200년 만에 빈도로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10년마다 10년 계획 이거를 완전히 넘는 그런 강수량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따른 배수로 문제, 그러니까 하수관 문제, 이런 농수로 문제, 댐 문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는 건 뭐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200년 만의 빈도 이런 수준을 대비해서 과연 어떻게 시설을 보강할 것인지 이게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앞서 기상청은 이번 달 초에 남부지방은 장마가 이제 종료가 됐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럼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는 장마 전선 때문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내렸나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비가 올 수 있는 조건들이 정체전선 상에서 그러니까 장마라고 하는 거 장마가 끝나고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 또 태풍에 의한 비 이렇게 크게 비가 오는 원인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 네. 올해 장마가 좀 특이했습니다. 제주도에 6월 12일 굉장히 일찍 시작됐거든요. 예. 6월 12일 시작해서 또 6월에 끝났어요. 26일. 남부는 6월 19일 시작해서 7월 1일 끝났어요. 중부는 6월 19일 시작해서 끝난 것 같은 그런 폭염 속에 있을 때 기상청이 끝났다고 말을 안 했거든요. 네. 무슨 의미냐면 이거를 염려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정체 전선이 없지만 예. 다시 또 형성이 돼서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후 변화로 일부 과학자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전형적인 장마 형태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네. 이제 올해 보면 확실히 장마가 이상해졌어요. 전형적으로 제주도에서부터 따박따박 시작해서 남부, 중부 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약 한 달 동안 비를 뿌리던 이런 형태의 장마가 아니었거든요. 네. 장마가 끝났나 보다 했는데 다시 정체전선이 형성이 돼서 이 정도 비. 또 지난 2002년 신림 지하주택 그 침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사실은 기상학적으로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고 내륙 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 내려와서 그 사이에 정체전선이 형성돼서 한 사나흘 정도 비가 이어졌거든요. 네. 그때 내린 양들이 한 300에서 한 500mm 정도인데 이번에 전국에 내린 거 보면 이 산청에 800mm 가까운 비가 내렸거든요. 자, 그러면 매년 장마철에 내리던 그런 형태를 이제 뛰어넘는 비가 분명히 우리나라의 여름철 장마 패턴도 변했고 강수량도 변했고 예. 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대책 그러면 올여름만 이런 상태가 될 것이냐 뭐 내년에 또 반복이 되겠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바로 또 이 장마 끝나니까 오늘 밤 비가 오는 가운데 중부 남부 비가 안 오는 지역은 바로 열대야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낮 기온이 체감 온도가 33도, 35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가 예. 또 호우특보가 끝나고 바로 폭염특보로 이어지는 그런 극단적인 현상이 반복이 될 텐데 예. 어찌됐건 제 경험으로도 옛날에는 시간당 100mm 이상 오는 비가 한 서너 차례 정도 1년에 그런데 작년에는 16차례나 100mm 비가 내렸거든요. 예. 그만큼 단시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이제 커졌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기후변화
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또 바로 앞으로 또 이런 비가 와서 좀 식혀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폭염 얘기가 이제 또 네.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가 그치면 그치는 대로 또 더위가 기승이라 걱정인데 네. 북태평양 고기압에 티벳 고기압까지 덮으면서 우리나라가 이중 고기압에 덮일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더워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에 이제 폭염이 오래 지속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늘 여름철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중층 고도까지 덮습니다. 그 성질이 뜨겁고 습한 공기인데 거기에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불 한 채가 덮여 있는 격이죠. 그래서 폭염인데 예. 티벳 고기압이 티벳은 고도가 한 8,000m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확장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한 10km 이상 되는 고도에 또 다른 이불 한 채가 덮이는 그게 이제 그 티벳 고기압인데 예. 그러면 열이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차게 되죠. 네. 자, 지금 이 구도가 비가 많이 내리게 한 구도가 깨지고 나면 다시 지난 7월 초에 나타났던 그런 구도가 다시 재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폭염이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기상 전망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